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게 되었고 자료들을 너무 많이 찾아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유럽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의 유럽의 상황이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2022년도에 미국은 내전으로 쪼개질 거고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지 않고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미국이 몰락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랑 제4제국 이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EU가 붕괴되고 신나치 제국이 수립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은 현재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민정책, 여기에 난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개박살난 이유가 EU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 금지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러시아 석유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줬는데요. 여기서 불을 지핀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두 번째 거를 부셔버립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은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한번 봐보세요. 8.1%입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래야 경제가 박살이 나고 경제를 박살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야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게 되고 생존하는 거에 대해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박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랑 유럽 경제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유럽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글 적었던 게 설명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리고 디플레가 옵니다. 그리고 돈을 막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돈의 가치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화폐 개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트위터 지금 X죠. 고노고님께서 올리신 건데요. 여기 자주 참고하셔서 자료들 같은 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굿바이 독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독일이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러시아 거죠. 그게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지금 미친듯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독일은 제조업으로 큰 나라입니다. 이 제조업의 핵심은요. 낮은 에너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아야지만 제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유로존에서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막기 위해서 새 도구를 창설했습니다. 어디가? 유로존이요. 그게 뭐냐면 데이지 체인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채 수익률을 낮춰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채 수익률이 경기가 좋을 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국채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를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국채를 사주지 않을 경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란 나라를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국채를 사주지 않게 돼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유로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유로화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인플레는 CPI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수급을 받지 못하면 산업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경제는 이렇게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022년도에 폭염으로 불타는 유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가뭄, 폭염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낮아야 대비가 가능한데 여기가 지금 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노스트림 2가 파괴가 되어서 대비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스위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너지 부족으로 정전이 올 수도 있다. 겨울에.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했던 거죠. 넘어가게 되면 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폭염이랑 가뭄이 오면요. 독일의 라인강이 마르게 됩니다. 이 독일의 라인강 같은 경우는 물류망입니다. 무역을 하거나 그다음에 물건들을 들어올 때 강을 따라가지고 무역을 하는데요. 이 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밀동량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류들을 이런 것들을 제때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당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값싼 에너지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독일의 산업 생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핵 발전소에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 발전소에 있는 그 핵 원자로를 강이 이걸 식혀줬는데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핵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인데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태양용 패널 설치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칼럼입니다. 여기 다 출처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태양광 설치가 작년에 전체 설치량과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니 나니까 개인들이 태양광 패널을 쓰게 된 거죠. 근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중국한테 잠식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더 크게 잠식을 시킨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태양광 패널의 적정 온도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30도 사이인데 이보다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허세를 많이 부렸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가 끊겨도 겨울 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겨울이 좀 따뜻해가지고 괜찮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죽어나갔습니다. 어디가? 유럽 국가들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대신에 중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유럽한테 파는 가스들을 중국한테 팝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가스들에게 돈을 더 붙여가지고 유럽한테 팝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럽이랑 중국은 공생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블룸버그에서 올바르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시진핑이 유럽 순방을 할 경우에는 유럽의 냉전 그리고 분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중국이랑 유럽은 거의 한편입니다. 이 한편인데 이 중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순방할 경우 분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누군가에게 우호적일 수 있고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열과 냉전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영국에 사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작은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비가 연간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유튜브에 치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바우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에도 남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는 안 나왔을 확률이 없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량 바우처라는 거는 결국에는 식량 배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남는 식량들을 못 사는 사람들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사에서도 프랑스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식량 배급제를, 식량 바우처를 할 거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메일에서 갖고 온 겁니다. 데일리 메일에서는 유럽에서 배급제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방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게서도 공급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22년도에는 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럽에서 많은 슈퍼마켓들이 다양한 시기에 필수 품목들을 엄격하게 배급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바라기 기름과 설탕이 모두 배급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밖에 살 수 없게끔 만들고 혹은 정부가 이제 배급제를 진행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밀가루 그리고 해바라기 기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탕 판매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달걀, 우유 그리고 다른 유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똑같이 배급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고객이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제한할 수 있게끔 될 거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이 좋다 하더라도 이 물건들을 제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을 제때 살 수가 없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지금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중 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겁니다. 2022년도에 CPI가 얼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온 자료인데요. 23% 있고요. 그리고 21%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3.3%인데도 스위스가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럽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들이닥친 거죠. 그리고 이거를 평균값을 내달라고 했는데 평균값을 2022년도 10월 달에 10.5% 그리고 11월 달에 1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물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2024년도에는 3%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상 이때 큰 여파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이라든가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루이비통이 작년 대비 23% 빠졌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은 미쳐 날뛰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을 추경해서 우크라이나한테 퍼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나라인 거예요, 미친 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퍼줬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산업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보호소입니다. 요양보호소. 여기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이제 일자리를 점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박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출처는요, 폴라리스 타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이 얼마나 많은 그런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래프가 꺾여가지고 회복할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얼만큼 많이 파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2024년도 9월 달에 225년 된 가족 소유의 조선소 마이어 베르푸트라는 이 회사가 정부 구제 금융으로 5,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들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도 경고를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인력 감축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이치방크,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요. 여기서도 독일의 산업 생산 하락은 독일 전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독일의 현재 산업이 생산량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독일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은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법인세, 높은 노동의 비용, 그리고 과도한 관료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비용은 말 그대로 러시아 수입하는 그 에너지를 비싸게 주고받고 있으니까 무너지게 된 거고, 높은 법인세, 높은 노동의 비용, 전기비가 쌌으면 높은 노동의 비용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은데 전기비까지 높아버리니까 노동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관료주의, DI라고 하죠.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독일 경제가 개박살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던 분위기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 이미 2022년도 8월 30일 날 러시아가 에너지 수입을 암한 시점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각자 도생의 보호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어가지고 전력 수출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걸 제한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뜰감 같은 것들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끼리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것도 봐봐야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보리스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임했던 이유가 뭐냐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이 나고 인플레이션은 8.6%를 찍고 있는데 등신이 술 처먹고 파티를 즐기는 것들을 국민에게 발각이 되어서 욕바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날 때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덤탱이를 맞았냐?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은 가스와 전기료를 연 540만 원 낼 수 있게 10월 달부터 80%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둔 거죠.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는 핑계로요. 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해 영국 가정에서는 연간 에너지 요금으로만 610만 원을 내야 된다. 연초 대비 3배나 올랐다.
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유럽 사람들이 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CPI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2년도 10월달에 11% 그리고 11월달에는 10%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12월 달에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가 잡힌 거냐? 아닙니다. 인플레가 잡힌 게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그것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효과가 없는데 효율이 좋지 않는데도 태양광 설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영국도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여기 마트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텅텅 비게 된 것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정말로 나라가 붕괴될 직전까지 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그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 공장 10개가 있으면 6개가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링클린 씨였나?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 시에서 몇 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22년도에 엄청나게 하락을 찍었고 지금도 그렇게 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영국 가구가 3분의 1이 에너지 빈곤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에너지 사용량을 80%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산유국이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싼 가격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라던가 에너지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빈곤층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쓰지 말고 아껴 써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모든 산업들이 지금 다 붕괴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할 겁니다. 이게 2024년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를 인도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독일은 운송 산업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게 되면 기차 운전사, 공항 보안 직원, 여러 가지 운송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한테 못 살겠다 해가지고 파업을 한 겁니다. 프랑스가 진짜 웃긴 거는 자신들이 가스가 없고 그다음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예멘한테 우리가 반군을 소탕시켜줄게 라고 핑계를 대면서 들어와 가스를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자꾸 이렇게 망가지고 안 좋게 되자 재무장관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범위를 축소하겠다. 전기 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중지시키고 우리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냥 우리 제조업 살리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는 지금 뭐 중국이라던가 한국에 비빌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연기관차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친환경 하겠다고 지랄하니까 안 된 겁니다. 유럽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계속 탄소 운운하면서 제로 탄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이랑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유럽이 전력 업체들이 잇따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대요. 자, 이 풍력 바람 안 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뭄이 왔는데 폭염이 왔는데 어떻게 바람이 붑니까? 그리고 태양광 아까 30도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안 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막 4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전기 수율이 되겠습니까? 전기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이제서야 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로 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인들 육류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이 육류 산업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영국이라니까요.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게 2023년도 아마 구름일 겁니다. 근데 구름이 되게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적었냐, 날씨 기상 조작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다. 누가? 중국이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봤더니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건설시키고 난 다음에 날씨 조작으로 박살내버리면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 멸망한다. 이걸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 유럽이다. 그래서 제가 유럽 이게 폭염, 가뭄 이거 어떻게 보면 가짜일 것 같다. 기상 조작일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경제 침체로 만들어서 경기 침체로 만들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정복 이 플랜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유럽한테 중국이 지나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 가설이 있으니까 공유하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근데 경제 말고 우리가 사회를 봐야 돼요. 유럽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엄청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 경찰이 이민자 때문에 새해 좀 두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이 2015년도 난민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7,000명이 이슬람 난민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슬람 엄청 들어와 있고요. 중국 사람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50%나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이거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300프랑 미만의 절도범은 잡지 않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범죄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덴마크인데요.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기사인데 17세 덴마크 소년이 불법 이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후추 스프레이, 고추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해서 붙잡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강간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무기로 저항을 했더니 잡혀 들어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미국인들 파리 규율 협정을 맺어가지고 고기를 덜 먹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 미국, 뭐 부유한 국가들 대부분 다 과다 소비를 하고 있다. 고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못하게끔 막을 거다라고 유엔에서 권고상을 내린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랑 영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인데 기존 육류들을 없애고 3D 프린팅으로 된 대체육을 사용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얘들이 어디를 납품하고 있냐? 독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농부들이 되게 기후가 습했고 그리고 가뭄도 있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식량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낸 겁니다. 근데 영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량 위기가 계속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 농부들이 돼지하고 소 키우는 것을 정부가 금하자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시위하는 농부들을 팬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유럽 딱 3년만 기다리세요.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적어놨던 이유가 이러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의 식료품 가격들 그리고 농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천연가스 이 상승 때문에 유럽의 비료업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안에 뭐 공정을 거치게 되면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질소랑 암모니아가 비료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비료를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료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비료업체는 납품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고 얼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업체가 망가진 겁니다. 파산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료 가격 올라가게 되고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농부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어떻게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농업을 망치게 되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유럽에 있는 정부들이 이들에게 뭘 먹일 거냐면 곤충을 먹일 겁니다. 곤충 음식을 2014년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이 식량을 없애게 되고 대체 곤충 음식을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사 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국열차 꼬리칸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을 유럽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이 내전과 무엇이 연관이 돼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경제가 파탄이 났죠. 그러면 정치인들, 국민들이 대립구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 난민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대부분 다 들고 일어났죠. 그럼 국민과 이민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식량이죠. 식량은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유럽이 지금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내전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이민자와 국민이 싸울 겁니다. 유럽인들.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이민자들, 불법 난민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여기를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세금으로 지원도 해주고요. 의료, 교육, 취직까지도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이민, 그리고 차별금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막 영국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마체테 들고 유럽인들 축살하고 다니는 그런 기사도 엄청 많습니다. 마체테 들고 사람들 막 쑤시고 그냥 칼로 찌르고 근데 경찰이 안 잡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유럽인들이 극우를 뽑습니다. 극우 지지자. 이미 프랑스는 어느 정도 넘어왔는데 나머지 나라들이 안 넘어왔습니다. 근데 극우 지지자를 뽑게 되면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여기 로스차일드가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전이 필요합니다. 정 교수님 영상을 보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아일랜드에서 군대 같은 합석소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럽으로 총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이민자와 국민들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과장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서 격화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딱 한 번만 방아쇠를 당겨주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 감당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유럽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의 전쟁은요. 이미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0조 원을 때려박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약 100조 원가량 때려박았어요. 그런데도 못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미국이 빠지고 유럽연합에서 30조 원을 들여서 러시아랑 전쟁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300조 원 가까이 때려박았는데 이 30조 원 가지고 러시아랑 전쟁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 3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지금 유럽 경제 개판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내고 누군가는 많이 못 내게 될 텐데 그러면 국가 간에 있어서 서로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쟁을 했는데 지게 되면 유럽은 완전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면 분열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슬로바키아가 젤렌스키한테 지원금을 줬는데 근데 그거 다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슬로바키아가 이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진행하면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누구한테 헬프해달라고 하겠어요? 유럽연합, 특히 영국, 프랑스. 이 영국, 프랑스가 유럽연합 애들한테 압박을 넣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에요. 서로 내분다고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유럽은 망했다, 유럽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서 최대한 유럽은 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앞으로 유럽은 패전국 같은 그런 개도국으로 갈 테니까 거기에 살면 안 된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유럽인들 중에서 EU가 해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유럽연합에서 어떤 법을 제정해버리면 그 나라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진행해버리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EU를 탈퇴하고 싶어하고 나토를 탈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큰 바람이 일으켜서 분열하게 되면 내전이 엄청나게 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랑 막 유럽인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인들끼리 싸울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차 세계대전은 동북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개털이고 무기도 없고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동양에서는 군사도 많고 가질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동북아에서 일어나지 유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다. 깨어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